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례입니다. 영상을 몇 번이나 찍어야 하는데 라고 하다가 까먹고, 또 이제 김비트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찍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영상과 못지않게 간략하게 텔레그램으로 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에 대한 의견을 한 번씩 드렸으니까 그에 밖에 잘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 오랜만에 찍으니까 전반적인 시황 한번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고요. 바이낸스 1일 차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원래 전 최고점은 지난 4월 14일 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 날 고점 찍고 반토막이 났고, 다시 올라서 신고점을 찍고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마침 지금 보이는 건데 이 주황색 선에서 반등을 살짝 주고 있네요. 이 선을 지킬지 말지, 여기가 이제 37,100 정도니까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조금 중요해 보이고요. 근데 여기는 아마 뭐 뚫릴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못하지 배제를 뚫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뭐냐, 삼각추렴 라이징 웨지 패턴 형식으로 갔었는데, 라이징 엣지에서 하방 이탈을 함으로써 하락에 대한 가속화 패턴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서 큰 하락이 나왔고, 사실 여기서 좀 더 횡보할 줄 알았어요. 저는 어제 횡보 좀 더 이렇게 하다가 이 봉이 오늘이나 모레쯤 나와서 빠바박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웃긴 게 지금 일봉인데 주봉으로 보면은 차트 잠깐 지우자면 그렇다 할 반등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김비트 채널에서 생방송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봐야 되니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과거를 보고 올게요. 자, 과거예요, 과거. 17년도 이제 떨어지고 반등 왔다가 떨어지고 반등 왔다 떨어지고, 누가 봐도 떨어지고 반등 그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반등 그리고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고점이, 이건 뭐 반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봉상에서 어쨌든 고점이 낮아지죠. 확실하게 고점이 낮아지죠. 여기서도 반등 왔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여기서도 반등 왔지만 고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진다.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었다, 17년도가. 근데 이건 지나서 보니까 알 수 있지 않냐? 맞죠? 지나서 지금 보니까 알 수 있죠. 이걸 반면 교훈 삼아서 그러면 현재를 봐야죠. 근데 이거 하나만 보면 데이터가 짧잖아요. 14년도 거 말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14년도 얘기하면은 이제 너무 옛날이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일단 말씀 안 드릴게요. 자, 19년도 볼게요. 자, 비트가 19,800달러에서 31,000까지 6토막 이상이 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거의 4배 가까이 올립니다. 3,100달러에서 이제 14,000대, 13,000 후반이니까 3, 42, 4배 이상 올랐죠. 이 4배가 오르는 동안, 오르고 나서 이제 고점을 찍고 죽었다가 고점이 낮아져요. 이렇게. 그죠? 지금 어려운 장이 이유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도 일단 고점이 낮아졌죠. 여기서도 고점이 낮아져요. 그리고 하락했다가 반등 왔다가 또 고점 낮아져요. 그리고 재하락, 그리고 재하락 이후에 반등이 왔는데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죠? 고점이 하나 둘 셋, 아니다, 이게 고점이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 낮아졌습니다. 조정 오고 고점을 높이나 싶더니 싼 고점으로 와서 코로나빔 나오고 재차 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이클 안에서 보통 고점이 형성되고 다음 고점은 신고점을 찍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그렇죠. 뭐 이거는 상승 사이클이니까 제외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 고점을 찍었는데 신고점을 찍어버렸어.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이 모양들, 이 모양의 반등들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사실 이 부분이 이 네모 이만큼이 잘렸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고점이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반등 끝이었고 이 음봉부터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ETF라는 이슈로 좀 더 올라가서 고점을 신고점을 찍었고 새롭게 하락이 발생하다 보니 여기서의 기대했던 것처럼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자, 월봉으로 다시 보면 보통 이것처럼 양봉 마감 끝
음봉. 그게 커요, 하락이. 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양봉 마감, 음봉, 양봉, 음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도 다음엔 양으로 전환시켰죠. 그래서 다음에 이번 달에 양봉 가나 싶었는데 다시 음봉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제가 아까 양봉이라 했죠? 네,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월 달이 어, 좀 빡세게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 근데 상시적으로는 반등을 한 번은 주는 게 맞으니까. 왜냐? 모든 시장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저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엔 안 할게요. 저도 사람이라 귀찮습니다. 이만큼 빠졌으면 반등이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줄 거였으면 여기까지는 반등을 줬어야죠. 57K 어깨는 만들어야지. 그리고 추가 하락.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반등 세게 주나 싶었는데 여기도 못 넘고 너무나 약하게 반등이 온 상태에서 이제 또 다시 빠지는 모습이라서 빠르게 빠지면 빠르게 반등도 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반등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47K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곧 저점을 내리면은 32K 이하, 뭐 30K에서 47K까지면은 40%인가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세잖아요. 그렇게 반등이 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바이낸스로 넘어가서 일단 이런 현재 상황이고 이제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코인 외적인 얘기인데 어 이제 사치품, 자동차나 시계나 명품 같은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 엄청난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는 그 시기, 그거는 보통 이제 그런 수요를 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 말하는 거예요. 샤넬 줄 서가지고 나 하나 사서 뭐 이런 수요자 말고 이제 샤넬을 여러 개 살 수 있고 여러 개 샀고 차도 여러 대를 살 수 있고 샀고 이런 진짜 이제 부자들의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그런 수요자 자체, 그러니까 부자가 늘어나는 시점은 그런 걸 수요하는 사람의 행태 자체가 제가 아는 분들을 봤을 때는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상당히 높거나 회사를 팔았거나 등등의 목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사치제의 수요가 급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현재 자동차 시장도 버블이 껴있고 샤넬도 버블이 껴있고 여러 가지 명품들도 버블이 껴있죠. 이제 그런데 어, 그 버블이 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치제의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것은 자산 시장 자체도 고점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자본 소득으로 목돈을 가져온 사람들이 당연히 사치제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목돈 들어오면 다 그래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봐서 그런 거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 사치제의 수요가 폭증한 그 시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이 자본시장에서는 당연히 고점이에요. 이거는 지나고 나서도 알 수 있지만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분명히 제 텔레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치제 가격이 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빠지는 시기가 왔고 사치제가 빠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치제가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거는 자산 시장이 고점이다라는 얘기고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가 사치제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자산 시장에서도 이미 돈을 좀 번 사람들은 나간 상태인데 남은 사람들마저도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지표로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부자들이 소비를 해서 수요가 증가했는데 다시 그 수요가 소비세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나간 사람이 있는데 나간 사람 다음에 또 나가는 사람이 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전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다 자본시장 자체가 지금이 그런 시장인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신고점을 보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하락장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월 3일입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이 가격 다시는 안 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많이 애쓰지 마세요. 현물 매수랑 롱 쪽에 대한 관점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비트가 60K가 넘으면은 분명하게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릴게요. 신고점 갈 수 있습니다. 60K가 넘으면. 제가 말한 신고점이 69K를 넘는 신고점이 아니에요. 60K에서 69K는 별 큰 차이가 없잖아요. 15% 정도니까. 근데
그 신고점이 아닌 80K 이상, 그러니까 손익비가 훨씬 날 거예요. 60K에서 사도 80K 팔면은 64, 24, 30에서 4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이 올 거고, 저는 근데 올해 안에 60K는 안 온다고 보고 하락장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 구독자 도 900명밖에 안 되는데 굳이 제 영상 찾아보는 이유, 제 관점을 좀 더 좋아하고 믿고 얘가 잘하더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롱관점으로 시장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왼쪽에 손을 지금 얹으세요. 지금 왜 안 얹어? 지금 얹으세요. 여기서부터 이 코로나 빈부터 내가 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의 이 저점, 여기서부터 비트코인만 신고점까지 최고점까지 1700%가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예요. 저도 물론 여기서 못 팔았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려고 간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도 손해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취미, 뭐 자동차도 있고 시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정리할 겁니다. 올해 다 정리하고 내년에 다시 열심히 저는 코인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준비하는 게 있고, 또 김비트 팀도 저희 하나의 같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유튜브이자 마케팅 창고니까 그런 것에 정말 전념해서, 제가 아직 서른이 안 됐는데 서른이 넘어서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제가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좋은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찍을 거예요. 더 많은 좋은 정보도 주려고 노력할 거고, 관점들 더 많이 공유할 거고, 그런 세상이, 그런 시간이 언젠간 다가올 거라 믿고, 또 열심히 저는 몇 년 동안 죽어라 일을 하겠습니다. 네,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단 현실적인 얘기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